네,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합의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어제 여야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또다시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전해숙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도대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어떤 부분에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건지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 공표한 내용 중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처리라는 것은 국정원 내규로 처리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국정원의 내부 활동의 세세 내역까지 법에 조문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보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지나친 과도한 요구입니다. 법으로 명문화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나 언론사 등에 출입하는 거를 법 조문에 포함시킬 것이냐, 내규로 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먼저 전해숙 의원님, 이 세세하게 법으로 넣을 수는 없다라는 새누리당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 내규로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껏 모든 정권에서 이 국정원 개혁이 정권을 잡으면 국정원의 덕을 보고 정권을 잡지 못하면 국정원을 폐지하자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심지어 박근혜 정부가 야당일 때도 김기춘 의원, 정형근 의원이 발의해서 국정원은 정치 사찰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법안까지 내었습니다. 네. 영화 변호인 보셨어요? 네. 그걸 보면 화제죠. 정말 국정원 개혁해야 한다는 거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대선 불법 선거 개입까지 왔는 이 마당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체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계가 또 드러났고 네. 국정원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원하는 정말 선량한 많은 공무원들이 이걸 정말 그 대통령의 의지나 기관장의 의지가 없이는 이거는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모든 주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는데 모든 권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오면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가 지금 이것을 명문화해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자 회담 합의에서도 이것은 그 내규로 하기에는 내규로 할 것 같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에 넣어달라는 거죠. 네. 자, 정미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국정원 개혁을 하자는 거는 국민들도 다 동의를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이렇게 세세한 어떤 거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걸 다 법조문에 넣을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말은 맞아요. 네. 예.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국정원의 기능이 있어요.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정보 수집을 일단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데 쓰지 말라. 네. 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그 후진적인 행태를 지금 여기서도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법을 만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아예 순기능도 있는데 그것까지 없애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의 기능 자체를 지금 민주당 입장이라면 국정원의 기능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럼 국정원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보 활동은 하게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게 부당한지 정당한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네. 법문에다가 부당하게 이렇게 넣으면 법문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여야가 매일같이 그 법 가지고 해석하느라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뭐 부당하게 정보 수집 활동 못해라, 뭐 부당하게 뭐 출입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또 할 거라니까요.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정보 수집 활동을 충분하게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아예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법안에 넣는 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네. 명시적으로는 저는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걸 넣어봤자 별 실효성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부당하게인지 정당하게인지 이거 갖고 또 싸울 근데 거거든요. 그걸 명시적으로 넣으면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압력은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아예 정보 수집을 안 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다 부당하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했었는데, 자, 오늘 여야 입장에는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협상 타결에 여야가 어제 실패를 했었는데, 오늘 남은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남은 쟁점은 여전히 어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원 출입 그 상시 출입 금지를 통해서 할 수 없는 행동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 등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고 협상 타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는 어제 국정원 특위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각각 상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국정원 특위 협상에서 과도한 추가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어제 원내 지도부 협상안까지 또 뒤집혔다면서 민주당이 아예 협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오전 긴급 최고위에 이어 현재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국정원 직원의 부당한 정보 수집 금지는 이미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법조항에 세부 규정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예산 편성 대책까지도 논의되고 있어서 오늘 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 본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끝난 다음에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다시 만나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국정원 개혁안뿐만이 아니라 새 예산안도 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해야 할 기재위 조세소위가 세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본 예산안 역시 농해 수위 쌀 직불금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일단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타결만 되면 밤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이 예정대로 오늘 처리될 수 있을지는 오후 상황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국회 상황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국정원 개혁안 때문에 예산안이 또 해를 넘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초부터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을 묶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저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네. 18대 국회에 있을 때 늘 이맘때만 되면 네. 늘 나오는 문제예요. 네. 근데 늘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한 번도 네. 이게 개선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이것도 네. 지금 후진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시면 다 뒤로 넘어가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연계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예산안 심사가 부실해져요. 그리고 서로 여야가 막 주고받기 막 해요. 네.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보면 이게 들어갔냐? 뭐 안 들어갔냐? 이거 가지고 서로 또 싸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신중하게 좀 심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네. 민주당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야당의 입장은 별로 무기가 우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안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거를 좀 얻어보겠다. 이런 속내가 있는 것도 다 알지만, 그러면 너무나 그 국민과 이 국가에게 부담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네. 자,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야당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돼가지고 네. 그 야당이 아마 그거에 마지막 1월 31일까지 우리가 12월 31일까지는 처리한다로 되어 있어요. 네. 합의문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합의문을 어떤 밤을 새워서라도 지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나 야당도 이제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이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글쎄 이 국정원 개혁 특위로 야당이 그걸 무기로 쓰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철도 파업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이 체포에 나선 노조원이 30명을 넘었습니다. 곳곳에 몸을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사진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인데요.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에 지금 피신을 해 있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노조원인데요. 조계사에 피신을 해 있고요.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최근 민주당사에 잠입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도부는 현재 민주노총의 위원장, 조계사의 소속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 민주당사에 1명이 피신을 해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 철도노조가 여야가 철도 민영화 방지 소위 구성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야가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소위 구성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또 이와 관련해서 철도노조는 소위가 구성이 되면 파업을 철회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22일째를 맡고 있는 철도파업 사태 해결에 중대 돌파구가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여야는 국회 교통위의 산하에 철도 민영화 방지책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자, 여야는 이 같은 합의안을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야 합의안 논의에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도 참여를 했고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을 철회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민영화 방지책 논의 소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철도노조는 물론 야당까지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해 왔던 겁니다. 여야 국토위 간사는 잠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토위원이자 여야 중진인 김무성, 박기춘 의원을 비롯해 철도노조 집행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중대한 그 갈림길에 지금 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야가 아무래도 이번 철도노조 그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 길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합의를 본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정부 쪽도 부담이 됐을 거고요. 그 노조 측도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야가 이제 합의안을 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아니면 돌파구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정부가 좀 아마추어 같다라는 비판을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좀 반성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면 돌파라는 건 네. 처음부터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무조건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원래는 민영화 자회사 설립하는 거는 민영화로 가는 수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노조 쪽에서 들고 나오니까 반대하고 나오니까 우리 민영화 안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마치 민영화가 안 좋다라는 걸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처음에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민영화 아니다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업하고 막 이렇게 정말 엄청난 결과로 지금 막 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서야 이제 정면 돌파한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바뀌었어요. 정면 돌파는 처음에 하고 네. 나중에는 좀 슬그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바뀐 과정에서 사실은 탈출구를 여야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는 참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철도노조가 요구한 거는 대화를 요구했거든요. 네. 대화하고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네. 처음부터 직위 해제하고 대화를 거의 안 했다는 게 이 정권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 작은 소위 결성하는 것만으로 파업을 처리하는 이런 걸 했단 말입니다. 특히 네.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불리는데도 이분도 KTX의 흑자 노선을 이렇게 내주는 것은 잘못됐다. 네. 또 이렇게 정권이 대화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늦지만 파업 처리한 것은 정말 잘했고 네. 정부가 대화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정부보다는 국회가 오히려 대화의 장을 열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잘 받아서 네. 해야 됩니다. 그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자 하고는 밤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법인을 갖다가 허가를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걸 하면 신뢰가 무너져요. 네. 모든 정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네.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그걸 또 흉내내 가지고 코레일의 또 최 사장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 어머니들이 갑자기 얼마나 독한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식을 내보내놓고는 네. 문을 닫아버리고 네. 자식을 품에 안지를 안 해요. 네. 저는 좀 이래 따뜻한 모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해서 네. 그 어려운 난제들을 대타협을 하고
또 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좀 보여주는 네. 따뜻한 모성 본능의 어머니 모습 이걸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오늘 이게 돼가지고는 좀 우리나라가 좀 이제는 뭐 경찰이 막 이렇게 난립을 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정말 법이 좀 이렇게 통용되고 네. 대화가 통용되는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철도 노조가 파업한 지 22일째인데 사실 좀 그 여야가 정부 차원에서 조금 미리 일찍 이 철도 노조가 믿을 만한 그 그렇죠. 민영화 방지 대책을 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데요. 어떤가요? 예, 그게 이제 정치 부재예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실종 시대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당이 너무 대통령 눈치만 보는 겁니다. 저는 네. 늦었지만 여당에서 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그 진작에 국회가 이런 걸 했어야 되고 저 민주당도 저는 너무 약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민주당 너무 지지율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민주노총 편을 든다거나 철도노조 네. 파업을 편을 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입법부가 오히려 나서고 정부는 또 입법부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근데 네. 입법부가 마련한 자리에서 정부가 대화를 한다 하고는 바로 뒤통수를 치는 네.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꾸 의원님이 뒤통수 친다 그러니까 자꾸 네. 그건 이제 정면 돌파로 말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로 그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다 해야 된다라고 그거는 의견에 지금 거의 합의된 네.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이걸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네. 민영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 국회에서 시작했으니까 네. 우리 여론도 언론도 좀 같이 합세해서 정말 이걸 좀 다변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네, 하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민영화 부분, 민영화 했을 때 최악의 경우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네. 그것도 좀 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